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학 잘 지내셨어요? 네. 희망찬 새 학기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 느끼는 것은 시간이 참 빠르다. 뭐 언제나 그렇지만은 시간이 참 빠르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속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한 편이 아니고 그냥 무던한 스타일이고 또 비교적 좀 둔감한 편이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빠른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빠른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졸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졸속. 이 졸자가 이 손수변의 날출자잖아요. 졸자가 졸속. 손을 툭 내놓는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 없이 무작정 손부터 댄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서투른데 빠르다. 이런 뜻이겠죠. 이를 지나치게 서둘러서 손부터 대고 본다. 졸속이라는 의미가 사실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장이 또는 어떤 조직의 또 리더가 이런 성향이라면은 이제 걸음걸음이 가시밭길로 가겠죠. 이런 리더를 우리는 이제 하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그런데 상수나 또 고수들은 대부분 다 이치가 그렇죠. 구상을 먼저 하고 뒤에 일을 착수를 하게 되죠. 그런 리더들이 있는 곳은 걸음걸음이 대성경이 될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모두가 참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구상이 다 끝난 분들은 새 학기가 좀 편안할 것이고 또 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로 바빠서 또 허둥지둥 그렇게 보내다가 새 학기를 맞는 분들에게는 이 졸속에 가까운 새 학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By failing to prepare, you are preparing to fail. 준비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준비한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베트남 건터시에 있는 남건터 대학병원에 의료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법인 주관으로 봉사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원대, 또 보건대, 디대, 또 원대병원, 전주 익산 한방병원, 또 치대병원 이렇게 해서 한 65명이 베트남으로 의료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의료 봉사가 예전에 전 총부에 있을 때 생각했던 의료 봉사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인데 대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료 봉사가 전략적인 봉사를 많이 구상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이 이제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되면서 어떤 국제적인 역량과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문제라든지 또 상호 인재를 육성하고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실질적인 우리 경영에도 또 플러스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봉사, 의료 봉사가 장기적인 학교의 발전과 구상에 따라서 의료 봉사가 계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총부에 있을 때는 그냥 의료 봉사가 가서 열심히 그냥 갔다 오는 취약한 곳에 갔다 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같이 가까이 참여를 해보니까 많은 고심들을 하고 그 안에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이동할 때 버스 운전석 옆에 이쪽에 그 첫 번째 자리에 앞에 다 보이는데 거기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 앞에 앉아 있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교통이 복잡하고 혼잡한지 앞에 앉아 있으니까 운전을 제가 같이 막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도로에 차들은 얼마 안 되는데 오토바이가 꽉 차가지고 그 차하고 오토바이가 막 뒤섞이면서 막 뒤섞여서 가는데, 이걸 직통으로 가로질러서 가는 차들이 있고 오토바이가 있고, 뭐 이거 회전하는 노타리에서는 난리도 그런 난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TV에서 보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그러는데 그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고 하나 없이 서로 막 물려서 막 뒤섞박죽 막 다 달리는 쪽에 가로질러서 막 이리 또 무리가 막 다 섞여서 가는 거 보면은, 야,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오토바이가 얼마나 대중적이냐면 병원장님이 저희와 식사를 하러 나올 때 병원장님이 그 어른이 오토바이 타고 나오셨더라고요. 옆에 앉은 이 보건대 세종학당 그 현장 소장이 있어요. 그 소장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양보하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달리는 버스 앞으로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오토바이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정말 그 새로운 광경이고 어찌나 피곤하든지 그냥 눈을 감을 정도로 였으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괜히 그것 때문에 시간 가니까 제가 사진 생략하고 제 말로 그 어수선한 상황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뒤죽박죽이다 이렇게. 이제 물론 저도 그런 곳에 살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베트남 다녀오면서 두 가지 숙제를 스스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신념과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가. 뭐 꼭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어떤 환경에서. 또 하나는 나는 그들처럼 하나 되어 내가 그들이 되고 그들이 내가 되어서 동화되어 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각기 나름의 또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 독일에서 칸트 철학을 전공하고 오신 우리 염승준 교수 같은 사람은 이 칸트라면은 저처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칸트의 윤리학이 절대적인 윤리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도덕적 원칙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 갈등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타협하거나 신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분이 이제 이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루 종일 도로에 서 있을지라도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강조를 하는 분이 또 이분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종사님이 거기에 계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 이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그런 혼란 속에 뒤죽박죽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대종사님은 이 불법의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를 주창하신 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시대성, 또 현장성을 강조하시고 또 통합을 강조하시고 요즘 말로 이제 융합과 이 퓨전의 어떤 해법이 분명히 대종사님은 제시를 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종사님은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서서 저항하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언제나 그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신을 개벽하는 인류 비전을 대종사님은 제시하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떤 바탕 위에, 기초 위에 어떤 기본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다 전층만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대한민국에 윤시성을 가진 분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공개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 보셨죠?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 뭐라도 하나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드러내서 이렇게 살려주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앞으로의 가능성과 희망이 있고 기대가 된다. 대부분 그렇게 적죠. 그런데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자기 제자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1. 재능이 없고 성실하지 않으며 교칙에 순응하지 않고 고집이 세며 고자세임. 초등학생 생활기록부에 담임생 감기 끝자락이라 지금 이런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면 학생한테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2. 또한 꾸지람하면 오만불손하며 그부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함.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저는 이 선생님도 정말 보통이 아니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제자의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그렇게 초등학생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쓸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고, 이 한마디를 이 선생님은 요 녀석은 좀 싹수가 노랗다, 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를 굉장히 점잖하게 이렇게 심한 언어로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40-50년이 지나서 큰 거목이 됐고 좀 이제 거칠게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나무가 자기하고 생각과 뜻이 다르고 또 노는 물이 좀 다르다 해서 저놈들은 싹 다 잡아가더라, 싹 치워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요즘 같은 이런 밝은 시대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보니까 기본의 바탕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축적되어 온 바탕이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과 바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평소에 알지만은 우리들 삶에서 그런 기본과 바탕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200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The Soul of Chef. 이 Soul of Chef 요 책의 내용은 이제 인류 요리사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여기다 적은 거예요. 이제 마이클 루엘러라는 사람이. 그런데 성공한 셰프들을 인터뷰해서 그 성공 비결을 탐구한 책인데 그분들을 다 취재한 결론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공한 셰프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는 말이 Master the basic, Master the basic, 기본에 충실하라 하는 얘기가 모두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맛있고 환상적인 요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새벽 시장에 나가서 싱싱한 야채 고르고 생선 고르고 이런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고기를 직접 골라 사오고 그런 일들을 누구 시켜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거를 반복적으로 고집스럽게 다 그런 거를 행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종일 다듬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거 다듬고 요리를 준비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을 다 직접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지루하고 따분한 일들이지만 묵묵히 그러한 과정들을 충실하게 쌓으면서 인내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할 때 비로소 정말 맛있는 환상적인 요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파티가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인고의 시간을 대부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박찬호 선수. 과거에 박찬호 선수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야구 선수고 투수잖아요. 투수는 공을 잘 던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을 던지는 것이 주 임무인데 그 당시 자기는 훈련의 80%를 하체 단련에 80%를 훈련한다는 것이 주로. 최고 시속 160km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도 160km면 굉장히 빠른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공을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하체 단련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체 기본이 흔들리면 아무리 내가 공을 원하는 곳에 던지고 싶어도 공을 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공적인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하는 말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화려하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작게 성공하고 또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삶을 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기본을 충실하게 쌓아가야 될까? 우리 교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은 감사 생활입니다. 뭐라고 해도 감사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모순이 있어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얻는다. 엄청난 제가 볼 때는 모순이에요. 작은 일들에 감사를 하는데 그 사람은 엄청 큰 행복을 얻게 되는 이치예요. 우리가 행복을 얻는 데는 수도인처럼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깨닫지 않고도 깨달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감사예요. 감사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깨달은 사람들이나 뜻 있는 사람들이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기본의 감사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만 살짝 돌려도 우리 주위에는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분들 다 건강하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건강 이상이 생겼다는 진단을 여러분 받아보십시오. 편안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저승문 찍고 오라고 하면은 그 편안한 여행길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데 기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네 발로 혼자서 돌아다니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 먹으면서 같이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것, 또 커피 한 잔 들고 우리 정말 교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정을 돌면서 도반과 친구와 이야기 나누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런 일상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지금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상이 하루하루 이것이 눈 떴을 때 이것을 기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삶의 끝자락에 가서 이걸 깨친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는다는 겁니다. 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2023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일상을 너무나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골수 이식을 해서 제가 혈액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이 정말 기적이고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것일 줄 알고 살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존재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기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기적이에요. 건강하면 다 가진 것입니다. 어찌 일상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구 하나 구입하는데 1억 원인데, 눈 2개면 2억 원이에요. 신장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5억 원, 간이식 7천만 원. 또 다리가 없어서 의족 하나 끼우는데 기본형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고급형은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인공지능 의족은 5천에서 1억 정도. 그것도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골수 이식해서 회복하는데 4, 5천. 제가 또 앰뷸런스 타고 그 산소호흡기 1시간 쏘지면 36만 원. 제가 히말라야 트레킹 갔을 때 응급 발생이 돼서 헬리콥터가 오잖아요. 헬리콥터 한 번 뜨면 그 사람이 2천만 원. 2천만 원 야도 놀래버리네. 그러니까 이 몸 하나가 50억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공짜로 숨 쉬고 있다면 오늘 하루 864만 원을 여러분 버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쌓여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당에 50억짜리 이렇게 100여 명 모이면 얼마예요? 우리가 5조 자산을 지금 기본은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채워서 부자 되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비워야 부자가 되지 채워서 부자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비울 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로 쫙 일상을 그냥 감사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쁨이 오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로 사는 사람만이 가장 기본을 충실하게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고통에 헤매는 지옥 생활에서 낙원의 생활로 행복의 생활로 오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아까 일상수행요법에 외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라.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에서의 일상 수행에서도 그렇고 일상 모든 삶에서도 그렇고 원망을 감사로 돌릴 때, 감사로 우리 삶의 모든 저변을 다 깔아놓을 때 거기에 우리는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 우리 존재가 기적인 것, 이 감사로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이 감사로 그냥 바닥에 쫙 깔고 새 학기를 희망차게 한번 가보시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